네, 고난의 여름 보낸 국내 증시 가을 반전 카드는입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처서입니다. 올해 여름 주식시장 정말 투자자를 지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일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을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시장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불행하게도요. 다음 주 증시도 역시 그 국내외 그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8월 6일 이후에 그 상승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대내외 지금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거든요. 11시에 네. 그 미국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을 알고 있는데요. 지난 그 7월 금리 인하를 갖다가 파월 의장은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시각에서 바뀌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꾸준한 금리 인하를 시사할지 지금 시장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1일 날 그 발표된 7월의 FOMC 그 의사록에 의하면은 많은 그 다수의 의원들이 이러한 그 파월 의장의 그 의견에 지금 동조를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의원들이 향후 금리와 물가의 경로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린 의견이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주시할 것은 이 미중 무역 협상과 이에 관련된 중국 위안화 환율인데요.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 시행될 그 추가 관세를 갖다가 12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악재는 지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인민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그 중국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까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올해 들어서 이 원달러 환율과 중국 위안화 환율의 그 상당히 그 상한가가 높은데 만약에 그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게 할 경우에는 역시 원달러 환율도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10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결국에는 어제에 그 발생됐던 그 지소미아의 파기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시장의 예상을 깼는데요. 근데 문제는 28일 날 과연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지금 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날 일본 정부가 추가 무역 그 관세 무역을 갖다 보복할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고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를 갖다가 그 시행하고 또한 추가 보복을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모양새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악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최대 적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깝게도 다음 주 증시도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계속되는 불안정한 장세 우리 투자자들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계절이 바뀌면 또 옷장을 정리를 하고 하잖아요. 역시 포트폴리오도 뭔가 그래도 미리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운영 팁을 좀 알려주세요. 아까 그 우리 얘기할 때 어느 쪽 분야가 좋으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맞아요. 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일단 실적 주제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을 좀 더 보자면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IT 부품주 뭐 이런 쪽으로 좀 압축을 제가 시켜드렸어요. 네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보자면은 섹터별로는 2차 전지도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라고 그냥 막 이 종목 저 종목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일진 머티리얼이나 뭐 LNF 정도, 그다음에 뭐 또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들도 조금 포함이 되거든요. 네. IT 부품 소재주들 중에서도 패턴을 아주 잘 만들고 움직여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덕산 네오룩스나 대주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에요. 또한 동영상 광고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이 포트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구난방으로 남들이 이거 좋다니까 이거 사고 저거 좋다니까 저거 사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종목이 쭉 늘어나게 돼요. 수량은 많든 적든 간에 일단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늘려놓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한 자금 여력별로 조금씩 틀리겠지만 5종목 이내로 포트를 좀 압축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단타로 샀으면 단타로만 끝내주셔야 돼요. 네. 단기로 산 거를 갖다가 중장기로 물렸다고 가져가면 절대 안 되고요. 손절가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고 아까 고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네.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있고 아직 진바닥도 확인이 안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막 현금이 있는 걸로 베팅을 하는 시점이 아니고 현금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진바닥 시점에 왔을 때 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는 최소한 30%.
좀 여유가 있다면 한 50%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도 포트폴리오 구성 팁을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7월, 8월 연일 좀 외부 악재로 인해서 급락장 또는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장에서 약간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연초에 좀 갖고 계신 보유 종목들이 밀렸다면 단기 대응을 하지 못하셔서 밀렸다면 지금 오히려 국내 증시는 PBR 100까지도 하회한 위치라서 충분히 하단 지력은 확보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받아줄 만큼은 받아주시고 반등대 비중 조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신규 관점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개별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중심으로 단타 단기를 돌리시고 그리고 또 시장이 이렇지만 충분히 또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신고가 랠리든 또는 새로운 시세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갖고 온 종목들 이런 유형이기 후자 유형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시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방향 그리고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은 무엇일까요? 만나보기에 앞서서 파이브스타 두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구 대표 AS 종목입니다. 바로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지난 저희 필살기 방송에서 이제 핵심주로 선정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네네. 완전하게 도달은 못했고요. 25,000원 최종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데 그 중간까지만 갔어요. 23,500원까지만 갔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한두 번 매매를 한 게 아니고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1번 자리, 즉 14,000원 선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률을 안고 나서 그다음에 5번 지금 연속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반복 매매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매수한 5번째 자리, 그게 17,000원에서 16,500원 정도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필살기는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23,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률을 계산하니 5번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 한 40% 정도 돼요. 비중도 어느 정도 채워서 수익률을 받기 때문에 2차 매도까지는 챙겼고요. 나머지 물량이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 물량은 목표치 25,000원까지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하나 만약에 여기서 1, 2차 매도까지 끝냈는데 매도한 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이 혹시나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면 또 한 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고 목표치는 25,000원이나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허인남 대표의 MS 오토텍입니다. 역시 25% 이상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네, 톡방하고 이제 MTS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흐름을 살펴보면은 MS 오토텍은 이제 1월에서 3월 기술적으로 2,500원부터 5,500원까지 상승 1파동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3,500원부터 5,000원까지 좀 조정 2파동 횡보 조정을 지금 이어졌고 8월에 중요한 라인은 5,000원 라인을 좀 돌파하면서 매물대가 전혀 이제 없이 본격적인 상승 3파동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론상으로는 파동을 계산할 때 상승 3파동이 1파동에 비해서 약 1.618배, 뭐 좀 오버슈팅까지 걸리면 2.618배까지 걸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우선 제시해드린 2차 목표가인 6,500원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 투자 주의까지 잠깐 또 결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변곡점에서 좀 눌림목으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셔야 되겠고 가격 라인은 6,000원부터 5,500원만 다시 한번 내려와 준다면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약세장에서도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파이브스타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핵심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다음 주 라이징 스탁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에코마케팅. 앞서서 잠시 후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바로 그 종목입니다. 동영상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그 프로그래미틱 광고란 이런 그 내용들을 갖다 보셨을 텐데요. 프로그래미틱 광고가 뭐냐면 개인 정보를 갖다 활용하지 않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쿠키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미국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17년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한우물만 판 기업이에요. 17년째. 다양한 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의 고객 관련 DB를 갖고 있어요. 네. 이것 또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소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래미틱 광고 시장 성장성과
동영상 광고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그 제일기획이라는 종목 광고 회사라고 그렇죠. 해갖고 예, 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광고도 이제 변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동영상 광고로 변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2019년 매출이 1,048억 원, 한 69% 정도 성장을 하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431억. 156%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 실적적으로는 충분히 아까 제가 실적주를 좀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실적주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번 4분기가 디지털 광고 성수기로 접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마진율 자체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 상반기 대비해서도 좋아질 겁니다. 지금 이 미국 시장에서 이 프로그래매틱 전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80%에 육박할 거라고 그래요. 그럼 미국과 일본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 추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회사는 실적 자체는 앞서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까지 겸비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종목이 한번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입니다. 멋지게 한번 올랐었는데요. 5월 말에 44,800원까지 그런 성장성을 기점으로 해서 올랐다가 지금 한 2개월 반 정도 눌렸어요. 네. 이 눌림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시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어떤 주봉상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 딱 와 있는 주봉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주봉 고돌이 시점을 만들어내는 종목인데요. 패턴상으로 적정 매수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28,500원대에서 끝났는데 29,000원에서 28,000원 사이가 1차 매수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눌린다면 27,000원 사이가 2차 매수입니다. 그럼 목표치는 얼마냐? 32,500원, 35,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허인남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확인해 보죠. SNS텍이요. 네, 비메모리 좀 시장 확대 수혜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업 분석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국내 유일 그 블랭크 마스크를 좀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17년에 그 LCD 및 OLED용 블랭크 마스크와 또 중국 패널 업체인 수요 확대를 위해서 좀 신규 공장을 증설하면서 좀 실적 전망이 좀 좋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더라도 반도체가 40%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가 60%를 차지하는데 주요 매출처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고 비메모리 생산 확대 시 다시 한번 또 실적 또는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하나씩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19년 1분기 매출액을 보시더라도 1분기 매출액이 21.63%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약 94%가 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7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올해 19년 매출액이 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또 증가할 전망입니다. 19년 비메모리 또 계속 수혜 전망이고 정부가 계속 이쪽을 육성할 전망이기 때문에 모멘텀까지 좀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쌍거리 매수가 들어왔고 문제는 MTS와 그다음에 톡방에서 이번 주 미리 좀 진입을 해서 오늘 좀 미리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 10,000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고 접근하신 분들은 다음 주 좀 눌림목을 구성할 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MTS에서 드린 것보다 살짝 상향 조정해서요. 9,800원부터 9,500원에 진입하시고 목표가도 그냥 1, 2차 상관없이 13,000원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손절가도 상승 추세 지지라인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브스타의 다음 주 핵심주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they'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빠른 이슈 탐색으로 시장의 핫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는 공격 투자형 로봇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장비 업체이자 5G 관련주죠. 서진 시스템으로 7.63%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아진산업 당일 매매로 6.82%, 또 다날 당일 매매로 5.7%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국면이죠. 예측할 수 없는 주식시장에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매매하다 보면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보다 안정된 투자를 위해서 명확한 투자 원칙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